요즘 비트겟 쓰시는 분들, 지금 제일 무서운 건 차트가 아니라 한국 차단입니다. 한국에서 비트겟이 곧 막히는 흐름이라 자산이 남아있으면 손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안 옮기면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다운로드도 업데이트도 차단됐습니다. 설치 버튼이 사라지고 업데이트가 멈추면 앱이 점점 고장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까지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접속이 느려지거나 로그인 단계에서 멈추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트겟에 자산을 두고 계시면 가장 먼저 당황하는 순간이 옵니다. 출금 버튼을 누르고 싶은데 접속이 막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보다 먼저 내 자산이 내 손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행동 비용은 커집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 신고가 핵심인데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곳들이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순간부터는 불안정해지고 다음 조치가 나오면 접속 자체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통로가 열려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앱을 지워버리면 다시 설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규 설치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다시 깔아도 못 들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출금 계획을 먼저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렵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작도 못 해보고 문이 닫히는 형태라 앞으로는 한국에서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단의 첫 번째 원인은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이 국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면서 제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 경고가 아니라 유통 경로를 끊는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맞춰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결정을 했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동시에 막혔습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도 깔려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세금 부과가 진행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과세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자산을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비트겟 안에 남겨두면 접속 제한이 강해질수록 출금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통로가 열려 있을 때 미리 옮겨두는 쪽이 훨씬 편합니다. 안전적으로는 개인 지갑 출금이 많이 언급됩니다. 개인 지갑은 거래소 계정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이라 특정 앱이 막혀도 자산이 같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통제권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물론 다른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거래소 선택은 급할수록 더 꼼꼼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막히는 흐름이 있는 만큼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 수수료 같은 실사용 조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일부는 VPN 같은 우회 접속도 시도합니다. 가능은 하더라도 보안 문제와 법적 부담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피로만 쌓이니 저는 우회보다 자산을 옮겨두는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국내 거래소로 돌아가는 방법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까지 부과될 예정이라 대안이 되기는 해도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들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입과 사용이 비교적 수월한 곳 5군데를 기준으로 조건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이 5곳은 공통적으로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됩니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거래소 이름, 가입 방법, 이벤트 조건, 수수료 비교는 고정 댓글에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바로 확인하시면 막막함이 확 줄어드실 겁니다. 지금은 빨리 정리된 정보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급해서 주소를 복사하다가 한 글자 틀리는 겁니다. 출금 주소는 끝 4자리까지 눈으로 확인하고 네트워크도 같은 종류로 맞추셔야 합니다. 한 번만 꼼꼼하면 이후가 편해집니다. 처음 옮기는 분들은 소액으로 테스트 출금을 한번 해두면 실제 도착을 확인한 뒤에 나머지를 옮기면 공포 때문에 손이 떨리는 일을 크게 줄일 수. 거래소 이동 중에는 인증 수단도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인증이나 인증 앱이 꼬이면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준비가 며칠의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업데이트가 막힌 앱은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보안 패치가 끊기고 기능이 어긋나거나 접속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데이트가 멈춘 순간부터는 자산부터 꺼내는 쪽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고정 댓글에 정리한 5거래소는 요즘 한국인 이동이 많은 곳이라 가입 과정과 원화 입금 흐름을 최대한 단순한 쪽으로 골랐습니다. 한글 지원 여부도 함께 적어두었으니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산을 옮길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선물 단타의 기본 뼈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롱과 숏을 감으로 고르면 매번 운에 맡기게 됩니다. 기준을 세워두면 같은 장에서도 흔들림이 확 줄어듭니다. 선물 거래는 현물과 다르게 레버리지를 써서 포지션을 키울 수 있고 상승에서도 롱, 하락에서도 숏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흔들림에도 체감이 커지니 더더욱 원칙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똑같은 방향을 봐도 들어가는 순간이 다르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부터 차근히 정리해 드립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 쪽으로 베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올라타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단타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건 큰 흐름입니다. 상위 시간봉에서 방향을 잡고 하위 시간봉에서 진입 타이밍을 찾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눈앞에 1분봉만 보면 시장이 아니라 소음에 반응하게 됩니다. 차트는 결국 고점과 저점의 이야기입니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올라오면 상승 쪽 힘이 살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 하락 쪽 힘이 우세한 장입니다. 롱을 생각하는 첫 번째 힌트는 상승 추세입니다. 여러 번 밀려도 저점이 지켜지고 다시 올라가며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이 위로 계단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숏이 더 어렵고 롱이 상대적으로 편해집니다. 이동 평균선도 큰 힌트를 줍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장기 흐름이 강해진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은 차트의 숨소리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늘어나면 참여자가 늘었다는 뜻이라 상승 신뢰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마르면 힘이 부족한 상승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가 쌓이면 시장이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롱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자주 나옵니다. 다만 뉴스만 보고 달려들면 위험합니다. 뉴스가 떴는데도 차트가 못 따라오면 이미 선반영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와 차트, 거래량이 같은 방향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을 생각하는 첫 번째 신호는 하락 추세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이어지면 시장이 아래로 미끄러지는 중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롱이 고통스럽고 숏이 상대적으로 편해집니다. 이동평균선이 반대로 꺾일 때도 단서가 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르고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세가 꺾였는지 확인할 때 자주 씁니다. 거래량 감소도 숏 쪽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사려는 힘이 줄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승이 꺾이면서 되돌림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커지니 숏을 고민하는 구간이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에 불을 붙입니다. 규제 강화 발표,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식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때는 숏 쪽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하락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숏은 아닙니다. 이미 크게 빠진 뒤면 반등이 더 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숏도 추세 확인이 먼저입니다.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지 저점이 더 깨지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가 힘을 발휘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많이 쓰입니다. 이 지표들은 방향을 맞히는 마법이 아니라 과열인지 침체인지 변동성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보여주는 체온계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데 유용합니다.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하는 구간이 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추세와 같이 보셔야 합니다. MACD는 추세 전환의 속도를 보는 느낌입니다. 선이 교차하는 모양과 영선 위아래 위치를 함께 보면서 흐름이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판단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밴드가 벌어질수록 변동성이 커진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께는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추세가 위면 롱 쪽으로 생각하고 추세가 아래면 숏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래량과 보조 지표가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만 진입하면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단타에서 자주 쓰는 진입은 돌파와 되돌림입니다. 돌파는 저항을 뚫는 순간을 노리는 방식이고 되돌림은 한 번 튄 뒤 다시 눌릴 때 타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기준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진입을 했으면 손실 제한선도 같이 잡아야 합니다. 손실 제한선이 없으면 작은 흔들림이 공포로 바뀌고 공포가 결국 큰 실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내 행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단타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자주 들어가고 자주 나오면 수수료가 눈에 잘 안 보여도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비교하는 게 단순 편의가 아니라 실력의 일부입니다. 선물에서는 펀딩비도 체감이 됩니다. 포지션을 오래 들고 갈수록 비용이 쌓일 수 있으니 단타는 계획한 시간 안에 정리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무작정 버티는 매매는 단타가 아니라 방치가 됩니다. 레버리지는 초보일수록 낮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레버리지가 높아지면 수익도 커 보이지만 작은 흔들림에도 계정이 크게 출렁입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레버리지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매매가 금방 망가집니다. 포지션 크기도 과감함이 아니라 생존 게임입니다.
한 번의 매매에 모든 자금을 걸면 시장은 딱 그날 폭풍을 보냅니다. 여러 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금을 쪼개고 반복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게 진짜 고수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뉴스는 계속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규제, 기관 자금, ETF 같은 굵직한 재료는 추세 자체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차트 위에서, 뉴스는 차트 밖에서 시장을 움직입니다. 두 개를 같이 봐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비트겟 한국 차단 흐름이 강해진 만큼 자산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 다음 롱과 숏은 추세와 거래량, 지표, 뉴스가 같은 방향일 때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5거래소 비교와 함께 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꿀팁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끝나자마자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고 필요한 분들은 빠르게 이동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